자, 우리 앞에서 자바의 상속의 정의와 용법, 그리고 이제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자바 문법으로 구현한 상속 실습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 클래스를 이용한 상습 실습 예제죠. 자, 학생이 또 여러분들 그 우리 앞에서 대학생은 학생이다. 대학생은 학생이죠. 그리고 초등학생은 학생이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은 학생이다. 그죠? 학생으로서의 공통적인 기능과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지금 보면 자, 그 엘레멘터리 이제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클래스와 유니버시티 대학생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지금 정의하고 있죠. 자,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학생의 속성 이름 모든 초등학생은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레이드 학년이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getName, getGrade 이름과 학년 정보를 가지고 오는 메서드죠. 그리고 getStudentInfo에서 학생의 신상 정보 이름하고 이제 학년 정보를 출력해주는 신상 정보를 출력해주는 getStudentInfo라는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죠. 자, 대학생도 똑같이 당연히 대학생도 이름이 있겠죠. name, 학년이 있죠. 당연히 grade 해서 자, 똑같이 옆에 있는 엘레멘터리 클래스처럼 똑같이 네임하고 그레이드를 속성을 지금 그 정해주고 그런데 대학생은 이제 자기가 학점을 신청해서 듣죠. 학점 정보를 저장하는 코스라는 이제 변수도 하나 필요하다 이거죠. 자신이 학교에 듣는 학점 정보를 저장한다 이거죠. 당연히 인테저 타입이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이름을 넣는 getName, getGrade 신상 정보 넣는 getStudentInfo 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학점 정보를 얻어오는 getCourseIs라는 메서드를 구현해준다 이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지 않았죠.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각각의 이제 학생과 초등학생과 이제 대학생의 클래스를 구현해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학생은 이름과 학년 그리고 이제 그 신상 정보 이름과 학년을 동시에 출력해주는 신상 정보를 출력해주는 getStudentInfo 이런 메소드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기능 메소드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구현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현해주면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의 정보를 저장하는 하이라는 클래스를 구현하라 이러면 또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클래스를 따로따로 기능 구현을 해주면 이제 말 그대로 중복이 생긴다. 이 중복. 그러니까 이제 소스가 복잡해지고 중복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학습 과정이니까 이제 이런 그 소스의 양이 그래도 별로 안 되는데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면 말 그대로 소스가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렵다 이거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클래스 사이에 공통적인 말 그대로 학생의 속성이나 기능을 미리 구현해 놓고 그걸 상속받아서 사용함으로써 이제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는 자신의 속성이나 기능만 구현해서 사용하면 훨씬 가독성이나 재사용성이 좋아지겠죠. 옆에 있죠. 보면 자 지금은 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네임 그레이드 속성이죠. 속성을 정의해주고 getName, getGrade, getStudentInfo 해서 자 모든 학생은 다 이 속성과 기능은 공통적으로 다 가진다 이거죠. 자, 그리고 하위에 있는 엘리멘트하고 유니버시티가 지금 상속을 받고 있죠. 그러면 엘리멘트는 자기는 그냥 상위에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속성이나 기능 그냥 상속받으면 쓰면 된다 이거죠. 자기는 특별히 자기가 필요한 뭐 그런 뭐 속성이나 기능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거죠. 근데 유니버시티는 똑같이 학생이니까 학생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기능을 상속을 받는데 자기는 자기만의 속성이 있죠. 대학생은 자기가 학점을 신청해서 그 신청한 학점을 저장하는 코스이즈라는 이제 그 변수를 선택하고 요 변수에 접근하는 getCourse이즈 메소드만 이런 식으로 구현해주면 훨씬 이제 소스가 간결해지죠. 가독성도 좋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재사용성이 높아지니까 개발 기간도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이 클래스의 모든 속성이나 중복되는 속성, 공통적으로 쓰이는 속성이나 기능은 이런 식으로 상위에 만들어 두고, 상위 클래스에 다 만들어 두고 그걸 상속받았으면 훨씬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 우리가 이제 또다시 그 고등학생의 정보를 저장하는 하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한다 그러면, 고등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그 이 클래스도 학생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아 쓰고 자신만의 속성하고 메서드만 따로 구현해 주면 되겠죠. 훨씬 프로그래밍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그 상속 구조 있죠. 그 구조를 실제 소스로 구현한 거죠. 자, 보면 모든 학생들의 공통 속성과 기능을 구현한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죠. 스튜던트에서 스트링 네임 인트 그레이드 해서 앞에 접근 지정자를 안 쓰고 있죠. 디폴트다, 이거 디폴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생성자, 스튜던트 생성자 이제 구현해주고, 자, 그리고 get name, get grade 앞에서 봤죠. 네임하고 그레이드 변수의 값을 리턴하죠. 그리고 get 스튜드 인포에서 학생 신상 정보를 출력해주죠. 보면 신상 정보니까 네임하고 그레이드 값을 동시에 호출하면 동시에 출력해준다 이죠. 네임, 이름 네임, 학년 그레이드에서 동시에 출력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초등학생 클래스 엘리멘트 좀 잡아야 있죠. 보면 상속을 받아야 되죠. 퍼블릭 클래스 엘리멘터리 해가지고 이제 자식 클래스 명 써주고 익스텐드 스튜던트 하니까 앞에 우리 스튜던트 클래스 있죠.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생성자에서 자 보면 엘리멘터리 클래스는 그냥 상속만 받아 쓰는 거죠. 자신의 속성이나 기능을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상속 받았으니까 자 생성자 호출하면서 네임 그레이드로 언더바 네임 언더바 그레이드로 전달된 값을 자 네임 그레이드에서 요 네임과 그레이드가 자기는 자기 클래스 내에는 네임과 그레이드 변수가 없죠. 지금 상속받고 있으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네임과 그레이드에 마음대로 접근해서 생성자로 입력된 전달된 그 네임과 그레이드 값을 이제 초기화를 한다 이거죠. 그죠? 부모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거죠. 상속을 받으니까. 상속을 당연히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오류가 납니다. 지금 상속받고 있으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의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에 마음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또 대학생 클래스죠. 보면 똑같이 유니버시티에서 익스텐드 스튜던트에서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을 받고 있죠. 똑같이 접근이 가능하겠죠. 유니버시티 생성자에서 네임 그레이드 코스 해서 3개의 생성자 호출 시에 3개의 인자값을 받는 거죠. 그러면 네임 그레이드 똑같이 자신의 상위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의 네임하고 그레이드에 인자로 전달된 네임하고 그레이드를 초기화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의 변수 코스라는 변수에 학점 정보를 초기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에 접근하는 메서드죠. get 코스에서 따로 구현해주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상속 받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속성이나 기능을 일일이 구현 안 해줘도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실행 클래스죠. 자, 보면 메인 메서드에 자 신상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 신상이죠. 널러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되죠. 인스턴스 똑같이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이죠. 엘리멘트 2는 뉴 엘리멘터리에서 생성자 호출하면서 이순신 2 해서 2개의 이제 인자값을 전달하죠. 자, 그럼 전달하면 우리 앞에서 본 엘리멘터리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이순신하고 2가 전달되니까 상위에 네임하고 그레이드에 이순신 2가 전달되겠죠. 그러면 자 인스턴트 생성한 상태가 이제 옆에 나오죠. 메모리에 생성한 상태가 생성하면 자 엘리멘터리 자신의 인스턴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상속받고 있는 상위 부모의 인스턴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를 호출하면 상속받고 있는 부모 인스턴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순신하고 2가 전달됐으니까 네임하고 그레이드는 내부적으로 네임은 이순신이겠죠. 이순신, 그레이드는 2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죠. 상속받고 있으니까 부모의 변수 이제 멤버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대학생도 유니버시티는 뉴 유니버시티에서 홍길동 320이니까 앞에서 똑같이 생성자를 호출하니까 자 이쪽 유니버시티 인스턴스 만들어지고
똑같이 생속받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도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이거죠. 당연히 홍길동 3원 요 네임에는 이제 홍길동이 저장되겠죠. 홍길동. 그리고 그레이드에는 3이고 20은 코스 자신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죠. 20. 자,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7행에 보면 신상점 2가 지금 엘리멘트를 이런 식으로 가리키겠죠. 2하고 U가 2점 get to the info를 호출하죠. 2가 보면 엘리멘트 타입인데 엘리멘트 타입은 엘리멘터리는 자신의 메서드 자신의 그 멤버 메서드에는 get to the info가 없죠. 근데 상위에 보면 get to the info가 있죠. 호출하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get to the info 네임하고 그레이드 현재 그 메모리에 있는 네임하고 그레이드 값을 출력하죠. 이순신 2가 출력이 되겠죠. 보면 학생정보 학생정보에서 이름 이순신 학년 2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U도 똑같이 유니버시티 타입 변수 U도 똑같이 게스트도 인포하면 자기도 상속받으니까 똑같이 네임하고 그레이드 홍길동 3이겠죠. 홍길동 3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학생은 또 학점 정보도 있죠. 이제 그 수강 학점 정보는 U.get 코스에 호출해서 자신의 수강 학점도 이런 식으로 출력해 준다 이거죠. 자, 우리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부모의 멤버 메서드나 멤버 변수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했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자, 우리가 new elementary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자, 메시지 출력하는 순서를 보면 자, new elementary에 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했죠. 자, 근데 이제 메시지를 잘 보면 스튜던트 부모 생성자 호출이 먼저 찍히고 엘레멘터리 생성자 호출한다 이죠. 자, 우리가 그 상속받고 있는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먼저 부모 생성자가 먼저 호출됩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우리는 먼저 이제 자식 그 생성자를 호출했지만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모 인스턴스가 먼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이제 자신의 이제 생성자 호출돼 가지고 이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보면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 시에 이제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보면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university에서 U는 new university에서 자, 유니버시티 생성자를 호출한다. 이거 유니버시티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죠.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도 내부적으로는 부모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됩니다. 우리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반드시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지 부모든 자식이든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지 메모리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생성자가 호출도 안 되는데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바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부모 생성자가 호출된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모 객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메모리에.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식 유니버시티 객체 생성자가 호출돼서 이제 하이에 유니버시티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부모 객체가 먼저 생성된 후 자식 객체가 생성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우리 각각의 하이 클래스를 보면 앞에서는 우리가 유니버시티를 예를 들면 유니버시티에서 우리가 특별히 부모의 그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한 적이 없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실습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다 이제 부모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new university 하면 이유가 있죠. 이유는 자식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자동 호출합니다. 슈퍼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 안 해주면 슈퍼 해가지고 컴파일 시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슈퍼 해가지고 지금 보면 갈로 열고 닫고 해서 아무 인자가 없죠. 말 그대로 슈퍼 자신의 이제 부모죠. 부모의 디폴트
자동으로 해주기 위해서 요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삽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하고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부모 클래스의 디폴트 생성자 호출돼 가지고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가 먼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 이제 상속도 여러분들 현실에서의 상속도 부모가 있어야지 자식이 상속을 받는 거죠. 부모도 없는데 자식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없죠. 똑같이 자바 같은 경우에도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기능이나 속성을 재사용하려면 부모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의미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상속 예제 중에 스튜던트 클래스하고 하이의 엘레멘터리 그리고 유니버시티 클래스를 이용한 상속 예제 있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6.1이죠. 자, 이제 6장이니까 프로젝트를 다시 새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src에 패키지별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뒤에 스튜던트 클래스 계속 나오니까 패키지에서 ex1 그리고 부모 클래스 스튜던트겠죠. 스트링 네임 지금 네임하고 그레이드 변수 앞에 아무 조건 지정자도 지금 안 써주고 있죠. 아무것도 안 써주면 디폴트입니다. 우리 조건 지정자는 뒤에서 하죠. 개수주 인포 메서드는 학생의 전체 신상 정보를 한꺼번에 출력해 주죠. 자, 학생의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을 제공하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작성했죠. 자, 그리고 하이 클래스, 엘레멘터리하고 유니버시티를 차례대로 작성해 주셔야 되죠. 엘레멘터리. 자, 엘레멘터리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죠. 익스텐즈 스튜던트 해서 방금 작성한 스튜던트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기능을 상속받고 있죠. 자, 그리고 생성자 작성해주고 있죠.
자, 지금 생성자에서 네임하고 그레이드에 접근해서 언더바 네임 생성자로 전달된 값을 지금 네임하고 그레이드에 세팅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멘트 클래스에는 네임하고 그레이드라는 변수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 오류가 발생 안 하죠. 이유는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으니까 상에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 네임하고 그레이드에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유니버시티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똑같이 유니버시티 클래스도 익스텐즈에서 스튜던트 상속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자 유니버시티 클래스는 자신만의 수강 신청 학점을 정봉하는 학점 정보를 저장하는 이제 변수 코스 위주를 선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구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유니버시티라는 클래스에서도 네임하고 그레이드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똑같이 상속을 받으니까 접근이 가능하다 이죠. 주석 처리를 해버리면, 자 지금 주석 처리를 했죠. 그러면 당장 오류가 발생하죠. 그렇죠. 마우스 올려보면 name cannot be resolved variable, name이라는 변수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자 상속을 받으면 스튜던트에 있는 name하고 grade를 상속받아 사용하니까 이제 아무 오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책에 있는 대로 이제 상속 구조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를 구현했죠. 그러면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죠.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스튜던트 테스트. 자, 먼저 하이에 엘레멘터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먼저 만드는 거죠. 자, 두 개의 엘레멘터리하고 유니버시티 인스턴스를 뉴해서 만들었죠. 자, 그러면 메모리에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엘레멘터리와 유니버시티에 해당되는 각각의 부모 인스턴스도 같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getToInfo 해서 이가 엘레멘트라도 지금 getToInfo는 엘레멘트에는 우리가 getToInfo를 구현한 적이 없죠. 상속을 받으니까 상위에 있는 getToInfo를 상속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면 결국에는 name하고 grade 인스턴스 변수 name하고 grade 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순신 3이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보면 자, 스튜던트 클래스 getStudentInfo에서 이순신3 초기했을 때 값으로 초기했을 때 그 이름하고 학년 정보를 출력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대학생 정보를 한번 가져보는 거죠. u.getStudentInfo죠. 자, 대학생은 학생 정보도 있지만 자신의 학점 정보도 또 출력해 줘야 되죠. 학점 정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getCourse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코스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구현을 안 해줬죠. public int 그러면 오류가 없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대학생의 신상 정보죠. 학생 이름은 이순신, 이름은 홍길동, 학년은 3, 수강 학점은 20점에서 이번에는 u.getStudentInfo에서 먼저 상위 변수 네임하고 그레이드에 있는 값 가지고 오고, 그리고 대학생은 또 자신의 학점 정보도 있죠. 학점 정보도 getCourse 호출해서 가져가서 이제 동시에 출력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상속 실습 예제를 실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실행을 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일단은 new elemental에서 elementary 생성자를 호출하죠. 실행을 해보면 자 elementary 생성자를 호출했는데도 스튜던트 부모 생성자 호출해서 상위에 자신의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죠. 근데 우리가 elementary에 특별히 우리가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기능을 우리가 특별히 해준 적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해준 적이 없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자동으로 우리 컴파일 시에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이 elementary가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슈퍼라는 상위의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는 슈퍼라는 기능을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슈퍼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명시적으로 추가를 해준 거죠. 이 기능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슈퍼에서 지금 인자가 없죠. 그러면 상위에 있는 스튜던트 인자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부모 인스턴스도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엘리멘터리하고 유니버시티에서 상위의 네임하고 그레이드에 접근을 하죠. 자,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분들 부모라고 자식한테 다 자신의 권리나 재산을 다 상속해 주란 법은 없죠. 자기는 자식한테 상속을 아예 안 해주고 싶다, 아니면 어떤 재산은 상속해주고 어떤 거는 상속 안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똑같죠. 우리 이제 자바 클래스에서도 이제 어떤 속성이나 어떤 기능은 나는 상속해 주는데 어떤 거는 나 상속해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죠. 지금은 네임하고 그레이드가 지금은 앞에 지정자가 없죠. 디폴트죠. 디폴트는 상속이 가능하다 그죠. 근데 자, 나는 네임 속성에 대해서는 나는 상속을 제한하고 싶다 이러면 자, 프라이빗라고 지정해 버리면 지금 당장 에러가 나죠. 그렇죠. 엘리멘트나 유니버시티에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라는 의미는 우리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네임이 지금 프라이빗로 지정됐기 때문에 요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죠. 다른 자식이나 다른 클래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접근 지정대에 대해서 이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속성이나 기능을 상속을 배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로 지정해 주면 된다 이거죠. 자, 실제
하위에서 상속받는 상위의 그 멤버 변수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프로텍트드로 많이 선언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텍트드라고 선언해 주시면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에서만 이 속성에 접근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